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권 여당과 사법부의 심경전이 좀 점입가경인데요.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귀를 닦고 싶어요. 동네 시정 잡배 같은 소리예요. 예. 교양 쏙 빼고 법치 쏙 빼고 그냥 자기 개딸들한테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정 대표가 더 완벽하게 이제 대통령보다 더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분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과 정청래 등 더 강한 쪽을 지지하는 청래당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그 청래당에 의하면 이재명도 수박이다. 한때는 정청래도 수박이라 그랬대요. 왜 처음에 정부조직법하고 덜센 특검법 네. 그거 합의됐을 때 대표도 당연히 합의를 오케이를 했지. 그걸 가지고 수박이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 아니다. 나 모르겠다. 이거 나가리 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저는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어쨌거나 지금 짠 소금인데 그 중에 정말 짠 한주 소금하고 그냥 천일염하고 또 지금 구분이 또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당내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도 이 추미애 의원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추미애 의원이 지도부 패싱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계파 전쟁 또 당내 불화로 이어질까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라기보다는 네. 이런 사안 현직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거기다가 소환을 하는 이유가 사인 회동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왜 5월 달에 불리한 재판을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었니? 이 두 가지잖아요. 사인 회동설은 뭐 지금 이제 청문회로 거의 덮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사인 회동설을 덮기 위해 가지고 더 센 수를 쓴 거일 수도 있다. 그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큰 사안 3부 요인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 요인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발 3개 중에 하나 부러지면은 그 솥다지가 넘어져요. 그런 사람을 부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이거를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고 상임위 차원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난 처음에 김병기도 정청래도 자기는 모른다. 얘기 못 들었다. 거기서 한 거다. 라고 할 때 저는 안 믿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둘 다 지금 똑같이 뭐 말을 한 거 보니까 진짜 얘기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했나? 그 추미애가 지금 뭐 아주 큰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은 청래당 쪽에서는 뭐 환호를 하는 거죠. 최고다. 추 장군 최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좀 시큼털털하게
나 그 보험 못 받았다. 이런 일 되면 계속되면 곤란하다. 청래당 쪽에서, 청래당 그 최강성 지지층 쪽에서 이제 정청래한테 아니 초장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또 쓸려갈 우려에 처하니까 급속히 팩 튼 거지. 그게 아니고 잘한 거지. 그러면서 법사위 또 방문해서 격려 방문을 해서 나도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개파 전쟁 이게 아니고, 이제 정청래 대표 같으면은 내년 8월에 전당대회 때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거거든. 그래야 총선 공천을 하고 확실히 자기 사람들 심어서 민주당 내에 친청파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내 걸로 만들고 30년 대통령 선거 때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하겠노라.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계속해서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개딸은 지금 저 이재명 쪽이고 여긴 청래당. 청래당 쪽. 네. 더 센. 네. 이제 계속해서 대표적 친명계 인사의 발언을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대표적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약간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영진 의원은 당내에 좀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곧잘 옳은 소리를 해요. 정성호보다 훨씬 더 자주 옳은 얘기를 해요.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뭉갭니다. 혹은 이상한 쪽으로 굴절을 시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추미애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한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밖에가 다 나가고 민주당에 제대로 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전멸해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박희승 거기서 전담재판부 안 된다, 위헌이다 얘기했다가 수박 얘기 듣고 항복했고, 또 곽상언 저 노무현 대통령 사위 거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김어준하고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뜻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저렇게 맞붙는 것, 특히 김어준하고 맞붙는 거는 정말 용기가 가상하다. 김영진 의원도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은 이건 아니다 라는 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정말 좋아하는데 김영진 제발 이제 대통령이나 용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래야 김영진 의원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바로 갈 것이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좀 한 명 더 좀 짚어볼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기관 증인 명단에서 빼버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나 보좌해온 성남라인 핵심 인사로 불리는 김현지 비서관, 과연 어떤 인물이냐, 그림자 실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민들 역시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감싸냐 이런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이 동아일보 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이 김현지 비서관이 다음 달 국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김영진 의원이 그 원래 나오는 자리다. 그냥 나오면 된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냐. 이건 모양이 안 맞다. 딸린다. 손해본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100번 옳은 얘기죠. 100번. 문진석 원내 수석이 하는 얘기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인데 허니문 기간 중에 이렇게 악을 쓰냐. 아니 지금 민주당이
야당 쪽에 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저 단독 처리 강행해가지고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다 그냥 단독 처리잖아. 강행 처리잖아. 그리고 뭐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쏟아붓고. 그래. 신호위라 칩시다. 근데 매일 때려. 집에 들어가지고 매일 때려. 막 들어오고 부수고 막 매일 때려. 그러면서 우리 신호위잖아. 그러면 그게 신호인가? 그럼 뭔 신호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총무비서관은 그냥 나오는 자리예요.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고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였지. 박근혜 때. 그때 저하고 관련된 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전국에 완전히 뜨거운 이슈로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방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회 운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마이크 잡고 답변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빠진다는 거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 어쨌든 인사에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사 무슨 통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엔 아니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정부는 만사 현통이다 라는 얘기가 애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난 맞다고 보고 실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청와대에 용산에 자기 보좌진을 뭐 행정관으로 좀 보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행정관으로 가면 그 용산 돌아가는 사정도 캐치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뭐 알 수 있고 또 카드라도 좀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거든요. 자기 보좌진이 용산 들어가면은. 근데 쭉 알아보니까 이게 김현지 총무가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전화했다가 오히려 역효과 날까. 주저해가지고 막 어떡할까 뭐 이런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큰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이게 민주정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걸 비선이라 그래요. 네? 네. 비선이 커지면은 꼭 말이 나죠. 그리고 거기에 권력이 쏠리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커지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터져가지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통령한테 부담이 돼요. 그러면 권한이 이만큼 크죠. 그러면 이만큼 큰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 책임 중에 하나가 국회의 감시를 있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받을 때 어버어버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겠지. 이게 나오는 게 맞죠. 김현지 비서관 지금 사실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꽁꽁 싸매여져 있거든요. 나도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세요? 없고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 고향이 어딘지 뭐가 뭔지 그 아직 오픈이 안 됐다고 하죠. 네. 이 김현지라는 이름 자체도 좀 실명일까 아닐까 이런. 그 설마 그런가요? 설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사위가 또 항상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라고 하죠. 법사위인데 요즘 여야 간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뒤집기, 사법부 검찰 압박, 비상계엄 등 이런 논란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주장과 입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부르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약 300명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잖아요. 법사위가. 법제란 거는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상임위에서 검토된 법들이 거기 모여서 체계 작구 심사를 하는 것을 법제라고 하고, 사법이란 것은 사법기관, 즉 법원, 검찰, 공수처, 감사원, 헌재
이런 사법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 법사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사법 쪽에 그게 중점이 많이 주어져서 검찰 수사라든가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많았는데, 어느새부턴가 지금 검찰은 이제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지금 법원을 이제 개잡듯이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헌법기관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저건 아마 반드시 동티가 날 겁니다. 근데 앞에 지금 법제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강행을 하니까. 강행을 하려다 보면 수적으로 우위라도 이게 법사위에 국민의힘이 10명이고, 민주당이 10명이고, 국민의힘이 한 7명 된다 칩시다. 그리고 무소속이 1명 정도 있다 칩시다. 10명이 자기가 다수당이라고, 뭐, 토론, 한 번씩 하고 토론 종결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지 마. 그리고 자, 표결 들어가시면, 무슨 표결이야, 이거. 아직 얘기할 거 많이 남았는데. 자, 뭐,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지금 정청래나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뭐냐면 최종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헌법에 주어진 거지, 그냥 네 멋대로 해라라고 한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 앞에는 토론, 수기가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타협, 양보, 절충, 이게 숨어 있어요. 그걸 상호관용 제도적 자제라고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렉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진 상태에서 토론도 못하게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 뭐 한 7명 있다 칩시다. 거기서 토론 신청하면은 그게 그 의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찍어준 국민이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은 못 막습니다. 국회 내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의원의 입을 막냐. 그건 국민의 입을 막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가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잘라버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땅땅땅 퇴장. 나 이런 경우 보다 처음 봤어. 그게 뭐, 보기가 싫어요. 특히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여당 의원님들, 이분들은 헌법 공부를 안 했나? 형사소송법 공부는 안 했나? 법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말을 갖다가 매일 해요. 국민주권이 뭐 사법부 독립의 위에 있다는 동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법에 각급 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로 하는데 뭐가 위헌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주권이라는 게 국민 멋대로 한 게 국민주권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은 두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무슨 권력이냐?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입니다.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데, 선출직이 4년 임기, 5년 임기 동안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 임기 때 안 뽑아줘요. 바꿔요. 그게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선출직들은 어떻게 하냐? 헌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회의원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뭐 번영과 어쩌고 저쩌고, 제일 앞에 나온 게 헌법을 준수한 겁니다. 둘 다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다수당이라고 해서 헌법 위에서 가지고 헌법을 뒤집고 헌법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건 할 수가 없고, 그건 전부 다 위헌적인 거야. 그건 헌법재판소에 다 잘려요. 자, 그러면 내란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2018년도에 낸 게 있습니다. 네, 사건 번호 지금 찾으려면 찾는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 그걸 위해서 사법부 독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하면 헌법재판소가 뭐냐면은 입법부가 미리 만든 법규범에 따라 당해 사건의 법관이 판사가 정해지는 것, 그거를 법에 의한 법관이라고 한다. 즉 사건 관할 배당 분장이 미리 성문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위원회 하고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 이거는 위헌이란 거지. 이렇게 법을 알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법이 없는 얘기, 헌법하고 안 맞는 얘기, 맨날 자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사법부 패는 얘기만 하고 거기다 거수기 하면서 땅땅땅 우리 다수야.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법사위가 지금 완전히 동물의 왕국 비슷하게 된 거예요.